안녕하세요. 세타랩 주식회사 김정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로라 단말기가 네트워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 실습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한 화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서 보낸 데이터를 보시면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연동을 해야 됩니다. 로리오 서버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클릭한 샘플 app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아웃풋을 에디트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서버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잘 이용하는 게 Rising RF Temperature와 Humidity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들이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EUID를 가져오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파싱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니까 이상한 값들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제가 오로라를 실행시켜서 이 사이트가 가장 원하는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잘 날라갔죠? 그랬을 때 바로 데이터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템퍼러처는 24.8이고 휴미디티 정보가 71이고 적당하게 데이터들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똑같은 데이터를 날려볼까요? 그러면 시간축이 약간 변하면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보내는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시려면은 이 센서나 디바이스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라이징 RF에서 보내준 다운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보냈을 때 제대로 자기들의 사이트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했고요. 그냥 게으른 저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그랬더니 템퍼러처가 계산했을 때 24.8이 나와야 되고 휴미디티는 71%가 나온다라고 이 문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템퍼러처가 24.8이 나왔고 휴미디티도 71%가 나왔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발자 버전에서 어떤 테스트를 해볼 때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저는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AT 커맨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먼저 디버깅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파싱한 것까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해볼 거는 실제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연동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은 띵플러스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리웍스라는 회사가 만든 사물인터넷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직접 로그인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개발자용으로 특별하게 테스트가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어드민에게
계정 생성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테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슈퍼 유저 권한의 아이디를 받은 상태입니다. 먼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시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죠? 거기서 아웃풋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데이터 아웃풋 타입이 웹 소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Change를 눌러보면 밖으로 나갈 어떤 데이터의 타입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리웍스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HTTP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타겟 URL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제가 지금 연동하려고 하는 띵플러스의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거고요. 이거를 입력하신 다음에 Confirm Change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띵플러스가 아닌 다른 거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의 값들은 여기에도 저장이 되지만 바로 이쪽 주소로 데이터가 포스트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달리웍스랑 연동은 된 거고요. 그러면 띵플러스 사이트 주소에서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게이트웨이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를 하고요. 네,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설정 부분에서 게이트웨이 관리를 들어가시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랬을 때 여기 플러스 표시가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게이트웨이를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게이트웨이 모델을 우리가 앞전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로리엇 어플리케이션에서 봤던 라이징 RF를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징 RF 센서 1S001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의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 EUID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별도로 따로 만든 건데요. 이 디바이스 EUID 값을 게이트웨이 아이디와 일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게이트웨이 아이디 대신 디바이스 아이디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B01008A 뭐였죠? 01008A 8A 네,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샘택이라고 해볼까요? 네, 전송 주기는 일단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1분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모델 선택하면은 아까 처음 게이트웨이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 나오죠. 디바이스 이름은 센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센서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죠.
네,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등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공, 게이트웨이, 그리고 디바이스 EOID에 아이디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성공이 된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됐고요. 자, 그러면 대시보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첫 화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삭제하고 처음 대시보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떤 것을 넣을 건지 쭉 어떤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 디바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네, 센서를 누르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받을 그 디바이스로부터 입력받을 센서에 2개의 정보가 뜰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더 예쁜 모습을 위해서 라인 차트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 차트는 이런 UI를 보여주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어떤 GUI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온도를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는 그래프 타입이 나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템퍼러처와 휴미디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라인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구성은 다 됐고요. 여러분들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가 여기에 잘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설정해서 게이트웨이 관리 쪽에서 설정을 보시면 라이징 RF 센서 타입으로 게이트웨이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서 보내는 타입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센서를 넣는다고 하면 그 포맷의 정보가 여기 띵 플러스에 있지 않다면 제대로 데이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와 포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가보고요. 네, 현재로는 데이터가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기서 저희가 제대로 됐을 때의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가 예전에 테스트해서 보낸 데이터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되죠. 로리옷에서 보였던 그 정보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센서들을 자유롭게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달리웍스 강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